이번 시간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한 번 더 발전시켜서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어텐션은 소스 센텐스의 정보를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에 전부 다 인코딩 시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인코더 부분은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코더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디코더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일단 스타트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 이 토큰을 통해서 현재 히든 스테이트를 어, 히든 스테이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재 히든 스테이트와 기존의 인코더에서 뽑았던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히든 스테이트가 이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과 어떤 게 가장 연관이 있는지 이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히든 스테이트를 인코더에 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과 닷 프로덕트를 합니다. 그러면 어텐션 스코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어텐션 스코어는 인코더에 인풋된 인풋 시퀀스의 길이와 같은 개수만큼 있겠죠. 인풋 엘레멘트들의 개수와 같은 스코어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어텐션 스코어들을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디코더 타임 스텝에서는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첫 번째 원소다 라는 것을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들은 다 합쳤을 때 1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5, 뭐 0.05, 0.0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0.8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텐션 아웃풋은 어떤 값이냐 하면 웨이티드 썸입니다. 어떤 웨이티드 썸이냐면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이 0.85점과 이 현재 인코더에 있었던 히든 스테이트와 곱합니다. 그리고 0.05와 지금 히든 스테이트를 곱하고 0.5와 히든 스테이트를 곱하고 0.05와 히든 스테이트를 곱해서 더해주면 그럼 새로운 어텐션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웨이티드 썸을 할 건데 그 웨이트를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텐션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 이 어텐션 아웃풋과 지금 현재 디코드의 히든 스테이트를 콘캐터네이트 합니다. 같이 붙여준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아웃풋을 출력합니다. 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인풋에 대해서도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면 지금은 이 두 번째 원소와 네 번째 원소에 가장 집중을 해야 두 번째 아웃풋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어텐션 아웃풋을 통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에 필요한 이 인풋에 있는 정보들을 어떤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에 전부 저장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어느 부분의 정보를 뽑아서 현재 위치에 아웃풋을 출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코더가 버든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이 계산량은 좀 많아지겠지만 이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만 잘 학습할 수 있다면 적재적소에 잘 가져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아웃풋을 뽑고 네 번째 아웃풋을 뽑고 그리고 이 end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he hit me with a pie 이게 이 불어인 것 같아요. 불어 뜻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경우에는
히든 스테이트의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해야 했지만 이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가져다가 인코더 부분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성능은 더 올라가고 버든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포멀하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풋 시퀀스는 캐피털 T 개만큼 있고요. 아웃풋 시퀀스는 Y1부터 T 프라임, 캐피털 T 프라임만큼 있겠죠. 그러면 이 처음 히든 스테이트는 랜덤하게 혹은 0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는 현재 인풋과 과거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H2는 H1과 X2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앞에서와 비슷하게 이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의 이니셜 스테이트로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똑같고요. 대신에 이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지금 현재 히든 스테이트를 전부 다 올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서 여기 E11, E12는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여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디코더 기준, 두 번째는 인코더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코더와 첫 번째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들의 연관성. 여기는 첫 번째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와 세 번째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의 연관성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얼라이먼트 스코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F는 이제 MLP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이 어텐션 스코어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얼라이먼트 스코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닷 프로덕트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 함수가 MLP가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닷 프로덕트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점수를 내는 이 기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라이먼트 스코어들을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점수의 분포가 확률 분포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히든 스테이트들을 여기 위에 이 점수들과 곱합니다. 점수들과 곱해서 더하게 되면 웨이티드 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컨텍스트 벡터 CT를 만드는데 ATI 곱하기 HI를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A11 곱하기 H1 곱하기 A12 곱하기 H2 곱하기 A13 곱하기 H3 A14 곱하기 H4 이런 식으로 하면 요 A11, A12, A13, A14를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텐션 웨이트들을 더해서 웨이티드 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이제 요 어텐션 아웃풋과 웨이티드 썸과 여기를 컨캐터네이션 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뽑는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어텐션 아웃풋을 이 히든 스테이트 뒤에 쓰는 거고 여기는 히든 스테이트 들어가기 전에 씁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여기 넣어줄 수도 있고 여기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설계상의 그 스타일 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실 구현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성능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투이션은 컨텍스트 벡터는 어텐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아웃풋을 뽑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인풋 시퀀스에서 적절한 부분에서 뽑아와서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위아가 에스타모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마 A11과 A12는 여기 두 개는 아마 0.45, 0.45가 될 거고 여기 두 개는 아마 0.05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어텐션이 이렇게 학습될 것이다 라고 사람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학습을 해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은 differentiable 합니다. 그래서 이 attention weight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다 보면 알아서 학습이 되는 그런 매우 훌륭한 기법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그냥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 S0를 지나고 S1을 지나고 S2를 지나고 이럴 때 새로운 컨텍스트를 계속 곱해주면서 만들어주면서 이제 새로운 아웃풋을 뽑아주죠. 그리고 여기 코미엔도 뭐 이거는 지금 스페인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팅이니까 아마 여기는 어텐드가 덜 되고 여기가 어텐드가 많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비주얼라이즈를 해봐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디코더 관점입니다.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뽑는데 그러면 인풋 시퀀스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의 바틀렉이 되는 게 아니라 각 타임 스텝에서 인풋에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뽑아오면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미리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이 시험을 볼 때도 그냥 다 외워서 시험 보는 것보다 뭐 깜지라든지 오픈북을 하면 좀 암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잉글리시를 프렌치로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제가 이제 프렌치는 잘 몰라서 근데 아마 이게 진짜로 의미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어텐션일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diagonal attention means words corresponds in order 이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the agreement on the가 요 뜻이라고 돼 있고 in August 1992 이것도 같은 오더로 돼 있죠. 오더가 같죠. 그리고 different word order도 이 어텐션을 통해서 잘 학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얼라이먼트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 했는데 이 어텐션 기법을 적용하고 나니까 이 얼라이먼트가 알아서 슈퍼비전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학습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또 봤을 때 이 HI들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요 시퀀스들이 사실은 오더가 있는지 없는지 디코더 입장에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투이션이 나중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개발되는 데 쓰이게 되는데요. 이 디코더 입장에서는 이 H들이랑 어쨌든 전부 다 현재 히든 스테이트와 유사성을 닷 프로덕트든 뭐 어떤 다른 기작이든 해서 얻기 때문에 이 H1, 2, 3, 4, 5가 오더가 되어 있든 오더링이 되어 있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어텐션을 구현을 해볼 텐데요. 네, 잠깐.
그림이 복사가 안 되네요. 네, 일단 어텐션을 구현할 때 앞에 설명했던 그림을 좀 더 수식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어텐션 스코어 혹은 어텐션 웨이트들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구현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들어오는 인풋은 히든 스테이트예요. 어떤 히든 스테이트? 디코더의 현재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이 각각을 이제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들이랑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들이랑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 HS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걸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repe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peat은 수동으로 해주어도 되고 아니면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해서 그냥 여기 T축으로 쉐입을 바꿔준 다음에 곱해줘도 브로드캐스팅이 알아서 되겠죠. 어쨌든 구현할 때는 일일이 for를 통해서 하나하나 곱하는 게 아니라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차원의 데이터를 이 T 차원으로 T번 반복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어떤 그 다른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H축으로 합쳐 줘야겠죠. 그래서 H축으로 합치고 그럼 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 N은 이제 배치잖아요. 그럼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한 점수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수를 이제 가지고서 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웨이티드 썸입니다. 이제 점수를 가지고서 다시 이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이 웨이트를 가지고서 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n개의 배치에 대해서 각각 타임 스텝에 대한 점수들이 왔는데 그럼 요것들을 또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에 곱해서 더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계산이 뭔가 비슷한 듯 달라요. 여기는 보면 지금 T 차원으로 없고 여기는 H 차원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원을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T 차원이 있으니까 H 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주고 역시 이것도 브로드캐스팅을 바로 이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HS와 웨이티드 썸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각각 웨이트들만큼 곱해졌기 때문에 T축으로 썸을 해주게 되면 이제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게 되죠. 요걸 구현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어텐션 웨이트부터 구현을 할 건데 이 어텐션 웨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프트맥스가 있어야 하고요. 이건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텐션 웨이트부터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랑 포워드, 백워드를 구현할 겁니다. 네, 이니셜라이저부터 먼저 구현을 해보면 이 파람스와 그레드를 일단 지금 오른쪽을 먼저 구현하는 겁니다. 네, 빈 리스트로 설정을 해놓고요. 소프트맥스를 정의를 해줍니다. 쓸 거니까요.
캐시를 정해주고요. forward는 이 앞에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 그리고 현재 타임 스텝의 디코더, 현재 타임 스텝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앞에 이 도식에서 본 것처럼 HS의 쉐입은 이제 NTH입니다. 그리고 H는 리쉐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서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 도식에 보이는 T를 계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알아서 브로드캐스팅이 됩니다. 근데 여기 굳이 명시적으로 repeat T하고 1차원으로 T번 반복을 해줘도 됩니다. 이걸 안 해도 이 곱에서 알아서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죠. 그다음에 썸을 하게 되면 이제 엑시스는 2고요. 이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확률 분포로 바꿔줘야겠죠. 캐시에는 이 값들을 저장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백워드는 캐시에 있는 정보들을 뽑고 쉐입을 뽑은 다음에 먼저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야겠죠. 그 t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리쉐입을 먼저 해주고요. 리핏을 해줍니다. 그러면 HSS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여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일단 여기서 내려와야겠죠. 이 T 부분. 그리고 HR 부분에 대한 미분값이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DT랑 여기서 온 거랑 HR을 곱해줘야겠죠. 요거 두 개가 곱해서 일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H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엑시스 1번으로 1번 엑시스로 합쳐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텐션 웨이트 이 오른쪽 도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했다고 가정하고 이 웨이티드 썸을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어텐션 웨이트를 구현하는 모듈, 어텐션 웨이트를 구현하는 모듈을 가지고 어텐션을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텐션 디코더를 구현한 다음에 어텐션 시퀀스 투 시퀀스를 구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현해야 할 것은 웨이티드 썸인데 그냥 웨이트 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타 계산 모듈처럼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 썸은 PPP 엑서사이즈로 풀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